오전 6시 43분 제12 물류센터에 화재 경보가 울렸다. 진짜 불이 난 건 아니었다. 서로 다른 두 부서에서 동일한 공급업체로 보낸 똑같은 주문건을 시스템이 조정하려다 합선이 일어난 것이다. 이중 청구, 이중 배송.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다가 팔레트에 똑같은 SKU, 재고, 관리 코드 도장이 두 번 찍힌 채 물건이 도착하기 시작해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하나는 대표이사 우선 처리, 다른 하나는 전략기획팀 긴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아틀라스가 기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스템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다. 그저 지옥문이 열리기 직전 조용하고 불길하게 목을 가다듬는 헛기침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너무 앞서 나갔다. 2주 전 나는 책상 밑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한 손에는 핫식스를, 다른 한 손에는 랜선 테스터기를 든 채 왜 아틀라스가 갑자기 1월 생일자 전원 유급 휴가를 승인했는지 원인을 찾고 있었다. 그건 오류가 아니었다. 인사팀의 김 과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괌 리조트에 가려고 시스템을 조작하려 했던 거다. 나는 조용히 수정하고 로그를 남긴 뒤 그냥 넘어갔다. 그게 우리 사이의 암묵적인 거래였다. 나는 아틀라스가 숨쉬게 하고 회사는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것. 억지스러운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도 강요된 생일 롤링 페이퍼도 이메일로 끝낼 수 있는 쓸데없는 회의도 내겐 없었다. 나와 내 컴퓨터, 그리고 눈 가린 너구리가 요리한 스파게티처럼 엉망으로 꼬인 코드 정글뿐이었다. 아틀라스는 예쁘지 않았지만 내가 있었기에 작동했다. 나는 눈에 띄지 않았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알든 모르든 나는 필수적인 존재였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구매 프로세스 루프를 패치한 것도 나였고, 인사팀이 KPI를 이해하는 척할 수 있게 백엔드를 구축한 것도 나였다. 고객들이 눈치채기 전에 지연된 배송 경로를 재설정하는 AI를 설계한 것도 나였다. 하지만 나는 전사조회 때 단상에 서지 않았다. 하이힐도 신지 않았고 시너지 같은 단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임원들은 내 존재를 잊었다. 3층 직원들만이 내 얼굴을 알았다. 물류팀의 박 대리는 나를 랜선의 유령이라고 불렀다. 회계팀의 한 사원은 언젠가 내게 포스트잇을 남겼다. 프린터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과장님을 커터, 칼로 찌르지 않게 해주신 유일한 은인이세요. 나는 그 포스트잇을 냉장고에 붙여뒀다. 그래, 내 법인카드 내역에 사이버 보안 심화 과정이나 제로데이 취약점 대응 워크숍 같은 항목이 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매분기 시계처럼 정확하게 결제 올렸지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재무팀도 인사팀도 심지어 운영본부장도. 왜냐고? 아틀라스가 딸꾹질하면 보너스가 날아가고 아틀라스가 멈추면 일자리가 날아가니까. 아틀라스가 죽으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자, 들어봐라. 내가 기어 나온 이 기업의 두지대를 더 파헤치기 전에 짧게 한마디만 하겠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이미 상위 5%다. 하지만 구독이나 좋아요는 누르지 마라. 공짜고 1초면 되지만 그건 우리 팀이 이런 뒤틀린 오피스 괴담을 계속 파내는데 도움만 될 뿐이다. 고맙다. 어쨌든 나는 내 세상을 단순하게 유지했다. 밤에는 조용히 업데이트를 돌렸다. 시스템 보고서는 내 콘솔로 라우팅됐고 관리자 키는 매주 교체됐다. 그리고 물론 모든 데이터는 생체 인식 접근 권한이 걸린 3중 암호화 상태로 외부 서버에 백업해뒀다. 내가 영업팀의 최 부장이 아웃룩 캘린더 말고 다른 건들게 놔둘 것 같나? 절대 아니지. 그 양반은 예전에 테슬라 당첨 팝업을 눌러서 노트북을 2번이나 벽돌로 만든 사람이다. 그들은 이 시스템을 아틀라스라고 불렀다. 회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으니까. 물류, 급여, 공급업체 일정, 내부 티켓 라우팅, 예산 동기화, 교대 근무표, 규정 준수 알림, 심지어 탕비실 간식 주문까지. 나를 뽑아버리면 전등은 켜져 있겠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터였다. 열쇠도 기름도 없는 페라리,
엔진에는 방화벽 3개와 다시 시도하세요라는 스마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꼴이 될 테니까. 하지만 아무도 아틀라스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마법처럼 알아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녀, 최 이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최민아, 이사, 오마나미 향수라면 그녀는 그 향수로 목욕을 했을 여자다. 백금발로 염색하고 보수적인 한국 기업에선 파격적이었지. 손톱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관리받은 상태였으며 시아버지가 이 건물주라는 이유 하나로 인사팀 이사로 꽂힌 낙하산이었다. 소문으로는 전 직장에서 직원 복지 예산을 와인바 개설 자금으로 돌리려다 쫓겨났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 있었고 마치 이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것처럼 웃으며 서버렉을 직접 조립하기라도 한 듯 복도를 활보했다. 그리고 출근 3일째 되던 날, 내 직속 부장에게 물었다. 이 이지수라는 직원은 왜 2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의 해킹 프레임워크 비용으로 청구한 거죠? 내 부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신이 도우신 거죠. 만약 지수 씨가 그걸 멈추면 우리 회사가 해킹당할 텐데 아주 재미없는 방식으로 털릴 겁니다. 최 이사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재무팀으로, 감사팀으로, 그리고 대표이사에게로 직행했다. 그리고 그녀가 내 지출 결의서를 핑크색 종이에 출력해서 헌법이라도 되는 양회의 테이블에 내리꽂는 순간 나는 알았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것을. 15분 후면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까. 아틀라스는 오직 나에게만 응답한다. 회의는 원래 3분기 사기 진작 전략과 인플레이션 대응에 관한 것이었다. 삭감된 보너스를 피자 파티, 아니 한국인이 치맥 회식이라 하자로 때우려는 2시간짜리 PPT쇼 말이다. 초대장에 필수 참석이라고 적혀 있어서 갔을 뿐이다. 인사팀에게 꼬투리 잡힐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는 언제나처럼 맨 뒤 구석에 앉아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쓰고 헌 양말에 내린 것 같은 맛이 나는 블랙커피를 홀짝였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최 이사가 7번 슬라이드를 띄우며 내 이름을 헤드라인으로 올리기 전까지는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녀가 덫에 걸린 쥐를 핥는 고양이처럼 웃으며 말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굵은 맑은 고딕체로 내 이름이 박혀 있었다. 이지수 대리, 지속적인 비용 규정 위반.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는 침묵의 힘을 즐기고 있었다. 최근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 직원은 관리 감독 없이 여러 차례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인사팀이나 재무팀의 승인도 받지 않은 항목들이죠. 강의, 라이선스, 뭐라 부르든 가네요. 그녀가 마침내 나를 돌아봤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고개가 도미노처럼 일제히 나에게로 쏠렸다. 이 대리님, 승인 없이 개인 자기 개발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대표님 결제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법정 드라마 오디션이라도 보는 듯 목소리를 깔았다. 즉시 해고입니다. 사원증 반납하시고 모든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세요. 필요하다면 보안 요원을 부르겠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멈추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공기조차 내가 울거나 소리치거나 빌거나 스테이플러를 집어 던질지 지켜보는 것 같았다. 최 이사는 마치 회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디즈니 악당처럼 깍지 낀 손을 하고 서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일어섰다. 떨지도 움찔하지도 않았다.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엔지니어 절반은 혀라도 깨문 표정이었고 운영팀의 한 남자는 노트북이 반쯤 닫힌 채로 타자를 치고 있었다. 나는 후드티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내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팁을 놓듯이 커피포트 옆 반짝이는 긴 회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최 이사를 딱 한 번 쳐다봤다. 15분 남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요?
메인 잡접이 실행되기 전까지 15분 남았다고요. 그리고 나는 걸어 나갔다.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퍼포먼스도 거창한 연설도 없었다. 딱 그 한마디뿐이었다. 그녀가 웃었다. 모욕당한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짓는 억지 웃음소리였다. 그거 협박인가요? 그녀가 물었지만 난 이미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세상은 음소거 모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반짝이는 크롬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었다. 하얀 이빨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표정. 그 방에 있던 누구도 최 이사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이것이었다. 아틀라스는 단순히 물류를 관리하는 게 아니었다. 아틀라스 자체가 물류였다. 급여, 배차, 송장 발행, 마감 추적, 규정 준수 경고, 공급 업체 검증, 회사에 보이지 않는 뼈대였고 그녀는 방금 그 뼈대를 해고한 것이다. 그게 바로 브레인스톰이었다. 권력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었다. 작동해야만 했기 때문에 만든 것이었다. 시스템이 터지면 새벽 3시에 나한테 전화를 해댔으니까. 공급업체 DB가 꼬이면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내가 고쳤으니까. 나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최 이사는 내가 그저 회사 돈을 빨아먹으며 넷플릭스나 보고 기술 용어 남발하는 조용한 월급 누팡인 줄 알았다. 그녀는 그 강의들이 엔터프라이즈급 접근 도구라는 것도 그 라이선스 계약들이 내 개인 자격 증명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다. 다중사용자 로그인 불가, 관리자 재정에 불가, 오직 하나의 이름, 하나의 지문, 바로 나. 15분, 최종 키 회전이 만료되는 시간이었다. 사보타주가 아니었다. 자연스러운 시스템 타임아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지도를 가진 유일한 사람을 삭제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PPT 전환 효과에 반짝이 가루는 뿌려져 있었으니 다행이네. 3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 가슴 속 침묵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기 피가 흐르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 폭풍 우 치기 전에 전선처럼 귀 뒤에서 웅웅거리는 소리. 내가 그랬다. 화나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나는 탕비실을 지나쳐 걸어갔다. 회계팀의 그레간이 박 대리라고 하자 이 참치 샌드위치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뭔가 말하려다 말았다. 현명한 사람이다. 내 자리는 그대로였다. 창가에서 반쯤 죽어가는 바보 같은 작은 선인장. 작년 송년 회식 대학살 이후 내가 본드로 붙여놓은 부서진 IT 마스코트 인형. 커피 머그잔 2개, 둘 다 내 것이고 전쟁터에서 구르다 온 것처럼 얼룩져 있었다. 나는 앉아서 백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눈물도 서랍을 쾅 닫는 드라마도 없었다. 펜과 백업 드라이브가 지퍼 안으로 들어가는 부드러운 소리뿐이었다. 파티션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켈리 김 대리의 긴장된 목소리. 진짜 잘렸대? 다른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저번에 그 지라 티켓 엉망된 거 해결해준 유일한 사람인데. 또 다른 목소리. 난 저분이 시스템 그 자체인 줄 알았어.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사무실이란 게 그렇다. 유리 너머로 당신이 불타는 걸 지켜보지만 유리를 두드리지는 않는다. 책임 문제 때문이겠지. 10분 뒤 최 이사가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퍼레이드의 지휘자처럼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너무 빨리 걸었다. 방금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했는지 모두가 알아주길 바라는 듯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리스트 맨 위 항목을 매직으로 쫙 그어버린 사람의 오만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엔지니어링 팀을 한 바퀴 돌며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더니 멈추지 않고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때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요만큼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예산을 좀 삭감하고 규정 준수 항목을 체크하고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내일 아침이면 인사팀이 그녀의 공로패를 인쇄할 거라고 믿고 있겠지. 나는 맨 아래 서랍을 열어 USB 메모리를 꺼냈다. 검은색이었다. 로고도 라벨도 없었다. 플라스틱 위에 마스킹 테이프 한 줄이 붙어 있었고
매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행운을 빕니다. 나는 그것을 의자 방석 정중앙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드라마도 불꽃놀이도 없었다. 그저 작고 조용한 지뢰 하나, 가방 지퍼를 올리고 재킷을 입고 어둠 속에서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며 보낸 수년간 배운 고요함을 두른 채 걸어 나갔다. 사물함을 쾅 닫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벽 속에서 웅웅거리는 아틀라스의 희미한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다. 아틀라스에는 23개의 안전장치가 있었고 각각은 트리거 방아쇠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트리거 중 하나가 바로 나, 관리자, 권한 이양 없는 건물 출입증 스캔 퇴실이었다. 첫 번째 도미노였다. 최 이사는 몰랐지만 그녀는 효율성으로 위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셈이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 급여팀의 김 과장이 불렀다. 지수씨, 잠깐만요. 혹시?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문이 닫혔다. 궁금해하게 놔두자. 다들 궁금해하라지. 나는 침묵 속에서 하강했다. 층이 바뀔 때마다 들리는 희미한 띵 소리가 조용한 폭탄의 시계 초침 같았다. 폭발적인 큰 폭탄이 아니라 기초를 부드럽게 무너뜨리는 그런 폭탄. 로비에 도착했을 때 내 출입증은 이미 비활성화되어 있었다. 보안 요원에게 눈인사를 하고 팀워크가 꿈을 만든다 라고 적힌 시장님과 함께 찍은 대표이사 사진 액자를 지나 작년 4분기에 서버 과열을 막으려고 썼던 소화기 옆을 지났다. 유리문을 지나 주차장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가웠다. 7년 동안 재활용된 사무실 공기만 마시다가 맡는 자유의 냄새는 도로의 제설용 소금과 커피 찌꺼기 냄새 같았다. 나는 울지도 하늘을 향해 소리치지도 쓰레기통을 걷어차지도 않았다. 그저 차에 앉아 예비용 폰을 꺼내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트리거 확인, 키 로테이션 시작, 시계 작동 중, 그리고 차를 몰고 떠났다. 돌아올 계획은 없었다. 퇴직 면담도 후속 전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USB, 그건 선물일 수도 있고 경고일 수도 있었다. 누가 먼저 집어드느냐에 달렸지. 시작은 배송 누락 한 건이었다. 딱 하나. 시카고, 아니 부산이라고 하자. 에서 열리는 VP 서밋을 위해 지역 제품 샘플을 실은 소형 트럭 한 대가 도크를 떠나지 못했다. 배송 라벨이 백지로 인쇄됐다. 경로 목록은 물음표와 우는 표정 이모티콘 하나로 가득 찬 종이를 토해냈다. 물류센터장은 프린터 오류라고 표시하고 작업을 다시 보냈다. 똑같은 결과였다. 그러자 물류팀은 백업 큐를 통해 경로 재설정을 시도했다. 그때 시스템이 백업 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아니, 지난주에는 존재했는데 지금은 디지털 업계 으쓱임만 돌아올 뿐이었다. 플랫폼 전체가 사용 중단된 페이지 오류 화면으로 리디렉션 됐다. 내가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경고 문구 5겹 뒤에 의도적으로 묻어둔 페이지였다. 이 시간 후 급여팀이 IT 부서에 전화를 걸었다. 당황한 건 아니고 그냥 짜증난 목소리였다. 저기요, 우리 지급 내역 절반이 작성 중 상태고 나머지 절반은 사라졌는데요. 사라졌다. 제출되지 않은 것도 저장되지 않은 것도 아닌 그냥 증발했다. 그들은 보고서를 다시 실행하려 했다. 타임아웃 메시지가 떴다. 콘솔을 재부팅했다. 잠겨버렸다. 상위 권한으로 에스컬레이션을 시도했다. 아틀라스는 명랑한 빨간 배너를 띄웠다. 접근 거부. 당신은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내 작품 중 하나였다. 몇 년 전 패치 주기에 반쯤 졸면서 농담으로 써놓은 코드였다. 아무도 바꿀 생각을 안 했지.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4시간째. 최 이사는 여전히 하이힐을 신고 권위적인 자세로 변화 가속화팀과 회의를 하며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있었다. 그냥 작은 딸꾹질 같은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성장통이죠. 레거시 시스템 문제고요. 그녀의 정확한 워딩은 사소한 결함을 재앙처럼 떠들지 맙시다였다. 이 문구는 나중에 몇몇 도끼 오른 직원들이 머그잔에 인쇄해 돌렸었다. 아래층 IT실에서 내 사무실과 시스템,
그리고 탄 커피 냄새와 스트레스의 잔향을 물려받은 신입 김사원은 게이밍 의자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콘솔은 저주받은 마인크래프트 서버처럼 보였다. 모든 대시보드가 빨간불을 깜빡였다. 모든 핑핑은 잡음으로 돌아왔다. 모든 복구 시도는 오만한 벽에 가로막혔다. 관리자 인증 만료, 연간 재정의 필요. 행운을 빕니다. 영업 운영팀의 매니저 키라 한국 이름으로 강 과장이라 하자 날카롭고 회의적이며 언제나 사직서 내기 0.5초 전인 그녀가 상황을 맞추기 시작했다. 아틀라스 관리는 이지수 대리가 하던 거 아니었어? 침묵. 내 말은 걔가 관리자 아니었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인턴, 축복받은 MZ세대 영혼을 가진 그 친구가 속삭였다. 난 그분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무슨 AI 같은 건 줄. It had 강 과장은 일어나서 시설팀으로 직행했다. 내 옛 사무실 열쇠를 달라고 했다. 잠겨 있었다. IT팀에 전화했다. 안 받음. 법무팀에 전화했다. 그때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됐다. 법무팀은 48시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공급업체 계약 감사를 위한 규정 준수 보고서에 접근하려 했다. 아틀라스는 로딩바를 빙빙 돌리더니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는 너구리 움짤, 기시불을 뱉어냈다. 그건 확실히 내 작품이었다. 위층에서 최 이사는 이제 라스베이거스 슬롯머신처럼 불타오르는 자신의 이메일 수신함을 보고 있었다. 제목들은 긴급, 일정 오프라인, 급여 오류, 노출 위험, 참조, 법무팀 패닉 등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비서에게 다음 주에 시스템 보정 태스크포스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그때 구매팀 직원이 말 중간에 불쑥 들어왔다. 존재하지 않는 공급업체로부터 대금이 2번 청구됐습니다. 최 이사가 눈을 깜빡였다. 그럴 리가요. 방금 일어났습니다. 공급업체 아이디 태그가 아스테리스크 제시카 77 아스테리스크입니다. 그녀의 입가 경련이 살짝 일어났다. 그녀는 IT팀에 전화했다. 김 사원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대표이사 비서실에 전화했다. 간단한 건데요. 그녀는 태연한 척하려 애썼다. 우리 자동화 시스템에 연결된 자격증명 몇 개만 재설정하면 될 것 같아서요. 아틀라스 있잖아요. 잠시 침묵. 그거 이지수 대리 시스템 아닌가요? 최 이사의 미소가 일그러졌다. 아니요. 걔가 다루긴 했지만 공용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더 긴 침묵. 법무팀에 물어볼게요. 비서가 전화를 끊었다. 5시간째 사람들은 회의를 위해 직접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내부 일정 관리 AI가 맛이 갔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재무팀의 누군가가 속삭였다. 지수 씨한테 전화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최 이사가 의자를 챙 돌렸다.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목소리가 아주 살짝 갈라졌다. 그녀는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무도 아틀라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다. 김 사원도 매일 그것에 의존하던 사람들도 그들은 그저 전자레인지나 변기처럼 썼을 뿐이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이지수가 항상 돌려놨으니까. 다음 날 오전 6시 첫 번째 외부 계약자가 도착했다. 듣도 보도 못한 테크 회사 로고가 박힌 플리스 조끼를 입고 커피 이퀄 디버깅 주스라고 적혀 있을 법한 텀블러를 들고 있었다. 2020년 이후에 만들어진 시스템만 이해할 것 같은 관상을 가진 남자였다. 최 이사는 성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그를 옛 서버실로 안내했다. 이지수 씨 파일이 저기 있을 거예요. 그녀가 깜빡이는 렉을 향해 막연하게 손짓하며 말했다. 그가 눈을 깜빡였다. 문서화된 자료 말씀이신가요? 최 이사는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었다. 네, 시스템 파일이요. 오류난 부분만 패치하세요. 필요하면 재부팅 하시고요. 그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키 몇 개를 두드리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루트 권한이 필요한데요. 최 이사의 미소는 유지됐지만 말투는 상한 우유처럼 변했다. 그냥 리셋하세요. 그가 돌아봤다. 이사님,
제가 손댈 권한이 없는 시스템은 리셋할 수 없습니다. 백엔드가 암호화되어 있어요. 모든 자격증명 트리가 단일 계정에 묶여 있습니다. Jessica TL7 Admin Root. 최 이사가 글을 쏘아봤다. 그냥 뚫어요. 전문가잖아요. 그는 오늘 일당이 이 고생을 할 만큼 높지 않다는 걸 깨달은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다. 뚫을 수가 없어요. 이지수 씨는 공유관리자 세를 쓴 게 아닙니다. 유일지명 인증서예요. 폐쇄형 체인 시스템이라고요. 서명 확인 없이는 재부팅 명령조차 튕겨나갑니다. 최 이사가 이를 악물었다. 그냥 소프트웨어잖아요. 아니요. 이건 아키텍처입니다. 그가 말했다. 자체 잠금 기능이 있는 커스텀이에요. 이건 비행 중에 조종사를 교체하려는 것과 같은데 문제는 비행기에 조종대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 조종사로 태어난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는 30분 뒤에 회사 로고가 박힌 공짜 수첩 하나와 귀신을 본 듯한 눈빛을 남기고 떠났다. 정오까지 그들은 두 업체를 더 불렀다. 한 곳은 서버한테 브로 형씨라고 부르는 크리스라는 남자를 보냈고 다른 한 곳은 구형 유지보수 포트를 통해 무차별 대입 공격을 시도했다. 아틀라스는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VM 클러스터를 종료하고 슬랙 알림을 보내는 것으로 응답했다. 승인되지 않은 활동 감지됨, 절전 모드 활성화, 잘 자요 김사원. 내 옛 의자에서 여전히 땀을 흘리던 김사원은 거의 기절할 뻔했다. 법무팀이 개입했다. 인사팀도 개입했다. 더 최악인 건 이사회까지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불어나는 디지털 허리케인을 전혀 모르고 있던 대표이사는 자신의 캘린더 앱이 본인의 실적 발표 통화를 알려주지 않아 끌려 나왔다. 그는 빈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다. 준비된 메모도 CFO도 대본도 없었다. 텅 빈 의자 5개뿐. 모든 것이 서서히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운영 상황실로 쳐들어가자 최 이사는 변명을 늘어놓던 중이었다. 레거시 시스템이에요. 그녀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지수 씨가 업무 인수인계 문서를 안 남겼어요. 우린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게 세팅된 거라고요. 지수 씨가 곧 문서였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당신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1년 내내 입도 뻥긋 안 하던 CTO가 말했다. 최 이사는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 여자가 자금을 유용했어요. 라이선스는 승인된 것들이었습니다. 재무팀이 파일을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며 말했다. 유효한 프로젝트 코드에 첨부되어 있었어요. 전부 예산 범위 내였고 대부분은 선불로 지급됐습니다. 그녀가 480만 원을 사이버 보안 모듈에 썼다고요? 그건 1억 6천만 원어치의 리스크 비용을 막은 겁니다. 정보보호팀장이 거들었다. 그 훈련 덕분에 작년에 2번이나 해킹 공격 리스트에서 제외됐어요. 대표이사가 눈을 비찜다. 백업은 어디 있어? 침묵. 백업 있냐고? 그가 다시 천천히 물었다. 김사원이 목을 가다듬었다. 스냅샷은 있는데요. 부분적입니다. 백업 서버를 동기화하는 루트 권한도 그분 서명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식은땀을 흘리는 최 이사가 입지를 회복하려 애썼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람 구해서 패치하면 돼요. 정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짜면 되고요. CTO가 코웃음을 쳤다. 18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래도 복제 못할걸요. 그 여자는 제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척추를 만들었다고요. 그때 대표이사가 내부 감사를 지시했다.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공급업체 계정, 지불 구조, 인프라 책임, 관리자 접속 로그, HR 워크플로우, 그리고 최 이사의 승인 내역까지 이지수가 만지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라우팅했던 모든 노드를 그리고 파면 팔수록 상황은 최악이었다. 알고 보니 이지수는 아틀라스를 구축한 게 아니었다. 그녀가 곧 아틀라스였다. 모든 라이선스가 그녀의 이름에 묶여 있었다. 모든 워크플로우가 그녀의 로그키에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우회 회로가 제시카 TL7을 통해 링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았다. 최 이사가 삭제했으니까. 아니, 삭제했다고 생각했겠지.
그녀가 실제로 한 짓은 기계로 들어가는 마지막 유효한 열쇠를 부러뜨린 것이었다. 그제야 부정이 공포로 바뀌었다. 공기 흐름이 달라졌다. 잡담이 사라졌다. 회의는 짧아졌다. CTO는 논쟁을 멈췄고 최 이사는 사무실 문을 자주 닫았다.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자 한 명을 해고한 게 아니었다. 회사의 신경계를 절단해버린 것이다. 목요일이 되자 사무실에선 시트러스 향 라이솔로 가려진 절박함 냄새가 났다. 탕비실에서 생선을 데우는 사람은 사라졌다. 평소의 파벌 싸움은 어색한 눈치 보기와 뭐 아는 거 있어? 라는 속삭임으로 변했다. 링크드인 팔로워 없는 사람과는 말도 안 섞던 전략기획 본부장이 먹다만 단백질 바를 들고 서버실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질문을 입에 담고 있었다. CFO가 재무팀과 비상 싱크를 소집했다. 싱크라는 단어는 무해하게 들리지만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회의였다. 이지수 씨 지출 내역 전부 뽑아.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머리를 질끈 묶고 힐을 벗은 그녀의 목 뒤로 스트레스가 석회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5명의 분석가가 마치 폭탄을 해체하듯 노트북을 열었다. 45분 후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경고를 말하고 있었다. 첫 번째 플래그, 지수 씨의 소위 승인되지 않은 강의는 강의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다중요소 암호화 모듈, 적응형 스케줄링 알고리즘, 독점 공급망 차단기 등 특정 연방 레지스트리 승인 없이는 구매조차 불가능한 도구들이었다. 아틀라스에 연결된 라이선스 하나가 인사팀 연간 워크숍 예산의 절반보다 비쌌다. 그리고 지수는 입사 2년 차에 구축한 100채널을 통해 비영리 기관 할인가로 그것들을 구매했다. 전부 합법이었고 예산 내였으며 최 이사의 전임자가 결제한 건들이었다. 두 번째 플래그. 모든 구매는 제시카 TL7로 등록되었고 아틀라스의 핵심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 내부 프로젝트 아이디와 교차 참조되어 있었다. 세 번째 플래그. 라이선스는 환불 불가, 양도 불가였으며 원 운영자에게 지역 잠금 리전 럭시 걸려 있었다. 자격증명을 재설정하거나 덮어쓰려 시도하면 전체 제품군의 무효화가 트리거된다. 그때 패닉이 시작됐다. 최 이사는 여전히 이 사태가 단순한 홍보팀 이슈 정도라고 착각하며 핵심팀 회의에서 말을 돌리려 했다. 좋아요, 그래요. 그 툴들이 유용했을 수도 있죠. 그녀가 손을 어지럽게 흔들며 말했다. 하지만 자기가 뭘 하는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잖아요. 그건 비협조적인 태도라고요. 영업 운영팀의 강 과장이 뒤에서 말했다. 말했는데요. 참조 걸려 있었어요. 이사님이 엄지척 이모티콘으로 답장하시고 후속 조치는 안 하셨죠. 최 이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봐요. 누가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다시 시도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제멋대로인 엔지니어가 블랙박스 내용을 알 수 없는 장치를 만들게 둘 순 없잖아요. 블랙박스를 만든 게 아닙니다. CTO가 잘못된 결정의 저승사자처럼 방 안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박스를 만든 거예요. 몇 초 후 재무팀이 출력물을 들고 들어왔다. 색깔별로 구분되고 태그가 붙고 형광펜이 칠해진 저주받은 학교 과제물 같았다. 맨 위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승인 지출 요약, 다음 줄, 총액 1, 834만 2,720원. 그 아래 해당 도구로 인한 순절감액, 연간 1억 4 600만 원 위기 대응 비용 제외. 최 이사가 서류를 잡으려 했지만 CFO가 햄스터를 보호하는 유치원 선생님처럼 서류를 뒤로 뺐다. 앉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최 이사는 자리에 앉았다. 아래층 준법 감시팀에서 인사팀은 이미 내부 메모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최 이사가 내 해고 후 샴페인 이모티콘과 함께 보낸 슬랙 메시지를 지우려 했다. 너무 늦었다. 사람들은 캡처본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미 직원 절반이 디지털 장례식처럼 모여있는 비공개 디스코드 방에 올라갔다. 지수님은 떠난 게 아니야. 누군가 올렸다. 승천하신 거지. 나라면 웃지 않았을 거다. 오만했을 거다. 다시 임원실. 감사 파일에서 보석 같은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다. 지수는 6개월 전에 87페이지 분량의 단계별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해뒀었다. 제목은 내가 버스에 치일 경우를 대비하여. 그 문서는 최 이사의 수신함에 184일 동안 읽지 않은 상태로 타임스탬프가 찍힌 채 추적 가능한 상태로 처박혀 있었다. 대표이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화면을 응시하다가 법무팀을 돌아봤다. 컨설팅 계약을 제안하면 라이선스를 복구할 수 있나? 법무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인프라 잠금을 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지수 씨가 현장에서 생체 인식키로 직접 인증서를 재생성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뿐입니다. 침묵. 최 이사의 목소리가 건조하고 부서질 듯 들렸다. 그냥 아틀라스를 다시 만들죠. CTO가 웃었다. 하고 날카롭고 유머라고는 없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녀의 노동으로 보너스를 챙기는 동안 7년 동안 회사를 지탱해온 누군가를 지켜본 무게가 실린 웃음이었다. 벤더 5군데에 100억을 쏟아부어도 그녀가 한 걸 복제 못할 겁니다. 대표이사는 다시 출력물을 내려다보았다. 최 이사의 그 모든 성전, 소위 청소 작업은 단순히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치명적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시스템 설계자를 해고한 게 아니었다. 배가 뒤집히지 않게 막고 있던 유일한 사람을 추방한 것이다. 이지수는 제멋대로인 직원이 아니었다. 깜빡이는 불빛이 모든 게 정상이라는 뜻인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유일하게 유능한 사람이었다. 이제 불은 꺼졌다. 그리고 이지수도.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시작은 대표이사가 점심 약속을 놓친 것이었다. 그냥 점심이 아니라 이사회 의장 및 주요 투자자 2명과의 분기별 스테이크, 위스키 5찬이었다. 한 모금만 실수해도 펀딩 라운드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비서는 분명히 예약했다고 맹세했다. 시스템에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캘린더를 확인했을 때 백지였다. 그 약속뿐만 아니라 모든 게 사라졌다. 생일, 이사회 검토, 현장 방문, 심지어 그가 신경 쓰는 척했던 정기 비전 정렬 회의까지. 누군가 그의 직업적 정체성을 지우개로 문지른 것처럼 깨끗이 지워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글리치, 동기화 지연, 아마 시간대 문제겠지. 그러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제칠 물류센터가 13억 원어치 제품 배송을 전면 취소했다. 시스템이 수취인을 미검증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는 2번이나 확인해줬지만 아틀라스는 배차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유, 인증 토큰 만료. 상태 페이지에는 모래시계가 계속 돌고 있었고 조롱하는 듯한 문장 하나가 떠 있었다. 자격증명 불일치.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시스템 관리자가 없었다. 배송팀장이 수동으로 출고 승인을 시도했지만 명령체계는 제시카 TL7 서명이 필요한 잠긴 노드에 부딪혔다. 재정의 필요, 영구 잠금, 백도어 없음, 콜센터 연결 불가. 다시 임원실. CFO는 자기가 어떻게 접속하는지도 모르는 미러링 포털을 통해 아틀라스를 우회하려 했다. 즉시 거부당했다. 오류 코드, 당신은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화해봐요. 그녀가 대표에게 말했다. 벌써 했어. 그가 중얼거렸다.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 문자 해봐요. 2번 했어. 3번째는 읽음 확인 떴는데 그 뒤로 묵묵부답이야. 비행기 탔나 보지. 아니면 우릴 손절했거나. 오후 3시 17분. 팩스 쓰던 시절부터 계약해온 회사의 가장 오래된 주요 유통업체가 고함을 지르며 전화했다. 자동 재고 보충 실패. 배송은 사기로 분류됨. 송장 대기열은 외계어를 뱉어냄. 담당자는 채팅 상담에서 이 시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결국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질문은 제시카에게 문의하세요. 어떤 제시카인지 알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거나 위약금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대표이사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손에서 미끄러진 전화기가 카펫 위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뒤이은 침묵 속에서 뼈처럼 하얗게 질린 최 이사가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노트북에 뜬 빛나는 오류 메시지만 응시하고 있었다. 새가 창문에 부딪히고 고양이가 라우터 코드를 뽑고 사람이 키보드에 머리를 줍는 애니메이션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 밑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모든 게 괜찮아요. 척추만 뽑았을 뿐입니다. 그가 노트북 뚜껑을 쾅 닫았다. 관리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가 촤촤거렸다. 최 이사가 완전히 들어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 여자가 그 정도 통제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당신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해고했어. 난 그녀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쪼그라들어 있을 줄 알았겠죠.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녀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안했다. 대표이사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소리 죽인 하이힐로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이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최 이사는 이지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고 또 가고 마침내 달칵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자동 응답이었다. 한때 부드럽고 피곤에 절어 기업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이지수의 목소리가 이제 수정처럼 맑게 들렸다. 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현재 통화가 어렵습니다. 아틀라스 관련 용건이라면 인수인계 시 제공된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잠시 멈춤. 띠링. 만약 웨스트 이지스 웨스트 이기스 회사 이름 본사에서 거신 전화라면 2번을 눌러주세요. 최 이사는 2번을 눌렀다. 새로운 메시지. 죄송합니다. 최근 사건으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웨스트 이지스 소속이 아닙니다. 모든 문의는 새로 임명된 시스템 팀장에게 해주세요. 아, 잠시만요. 팀장 없으시죠? 삐. 통화가 끊겼다. 최 이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책상 위에 떨어뜨렸다. 그때 이지수에게서 이메일 알람이 울렸다. 제목, 시계는 계속 갑니다. 첨부, 아틀라스 제어판 스크린샷, 상태, 자동 아카이빙 단계 시작됨, 이중화 액세스 만료까지 4시간 42분 남음, 본문도, 인사말도, 서명도 없었다. 딱 하나의 추신 PS 뿐. P, S, 15분은 관대했던 겁니다. 최 이사는 시아버지인 회장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서성이고 있었다. 한마디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놔뒀어야 했어. 이지수의 개인 전화가 책상 모서리에서 진동했다. 그녀는 움찔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인수합병 계약서의 조항 하나를 검토하는 중이었다. 통합 후 통제권에 대한 모호한 문구를 법무팀에 수정하라고 표시해둔 부분이었다. 서류는 녹차 머그잔과 기밀, 전환 타임라인 2단계라고 적힌 서류 봉투 사이에 놓여 있었다. 전화가 또 울리고 또 울렸다. 그녀는 내버려뒀다. 네 번째 울릴 때 음성 사서함이 받았다.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회의 중입니다. 메시지 남겨주세요. 아틀라스 관련이라면 관리자 권한이 공식적으로 소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B. 그리고 침묵. 웨스트 이지스 본사. 대표이사는 전화기가 자신을 개인적으로 배신하기라도 한 듯 노려보며 전화기를 내렸다. 우릴 무시하는군. 그가 중얼거렸다. 진술이라기보단 기도에 가까운 소리였다. 임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CFO는 창백했고 CTO는 암울했으며 법무팀은 안절부절 못했다. 최 이사는 이 시간 전에 건물을 나갔고 그 뒤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주차 자리는 범죄 현장처럼 텅 비어 있었다. 누군가 주차장에서 그녀가 핸들을 부여잡고 소리 지르며 우는 걸 봤다고 했다. 해결책 없는 핸들을 잡고서 대표이사는 다시 시도했다.
문자, 이메일, 심지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옛 회사 메일 주소로도 보냈다.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지수는 이미 나아갔으니까. 숨어 있는 것도, 상처를 핥고 있는 것도, 억울한 IT 기술자 클리셰처럼 어두운 지하실에서 복수를 꾸미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승진했다.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사원증, 새로운 직함, 수석 시스템 컨설턴트, 아틀라스 전환 사업부. 그녀의 클라이언트는 웨스트 이지스의 최대 거래처. 지난주 배송 사고로 거의 계약을 끊을 뻔했던 그곳. 최 이사가 한때 관리하기 쉽다라고 했던 그곳. 이지수가 몇 달 전부터 회사가 HR의 허영심 프로젝트 때문에 인프라를 썩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공식적으로 조언해왔던 바로 그곳이다. 그 클라이언트는 떠나지 않았다. 이지수의 기다리고 있는 손으로 달려왔다. 앙심 때문도 복수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틀라스가 복제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낡은 자존심 위에 새 시스템을 짓지 않도록 가르칠 수는 있었다. 그녀의 일은 이제 웨스트 이지스 같은 공급 업체로부터 기업들을 탈출시키고 마이그레이션을 돕고 현대화하고 너무 늦기 전에 적신호를 감지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리를 불태운 게 아니었다. 교체한 것이다. 서버를 태운 게 아니라 더 나은 서버를 지었다. 이지수는 수신함을 스크롤하며 급하지 않은 메일을 분류하고 문서 승인을 했다. 법무팀은 최종 서명을 제외하고 인수를 승인했다. 그녀의 서명만 있으면 됐다. 그녀는 스타일러스 펜을 들어 디지털 잉크로 이름을 적고 수신함이 다시 울리는 것을 지켜봤다. 이번에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주소에서 온 메일이었다. 최 이사가 오기 직전 3년 전에 퇴사한 옛 IT 이사였다. 제목 소식 들었어. 내용 그냥 이 말 해주고 싶어서 넌 항상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그 인간들 자기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몰랐을 거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활짝 웃지도 거만하게 웃지도 않았다. 딱 그 정도만.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그녀 뒤에서 웅웅거렸다. 클라이언트 측 CTO가 시스템 검토를 마무리하기 위해 15분 뒤에 도착할 것이다. 아마 악수를 청하며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고 스톡 옵션을 제안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하지만 이지수는 그런 건 상관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속 가능한 무언가, 회복력 있는 무언가, 온전히 자신의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고장난 기계와 깜빡이는 에러 화면, 그리고 패닉에 빠진 인사팀 메모나 끌어안고 살라지. 그녀에겐 구축해야 할 새로운 시스템, 구조해야 할 새로운 회사들, 만들어갈 새로운 유산이 있었다. 음성 사서함, 전화, 절박한 연락들, 울리게 놔둬. 그녀는 단순히 끝낸 게 아니었다. 이미 더 나은 것을 시작했다. 오후 5시 1분 정각 최 이사를 포함한 웨스트 이지스의 모든 임원이 똑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 아틀라스 최종 인증 퍼지 실행됨. 참조 아이디 제시카 Certified. 메시지는 짧고 건조했다. 낭비된 단어는 하나도 없었다. 계약상 자동 만료 프로토콜에 따라 루트 관리자 키 제시카 Certified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복구는 원 인증 에이전트의 물리적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로고도 연락처도 회신 옵션도 없었다. 첨부된 건 PDF 파일 하나였다. 최 이사는 파일을 열고 즉시 얼어붙었다. 그것은 그녀가 2주 전에 작성했던 HR 메모의 스캔본이었다. 제목 해고 통지 이지수. 하지만 이 버전에는 온통 빨간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손으로 쓴 주석, 형광펜, 여백 메모들. 각 화살표는 위반 사항을 가리키고 있었다. 법적 실수, 내부 프로토콜 위반, 프로세스 이관 문서화 실패, 부적절한 접근 권한 취소, 시스템 감사 태만, 그리고 최 이사의 전자 서명 아래 메모의 맨 밑바닥에 이지수가 붉은색 텍스트로 마지막 메모를 적어 놓았다. 자격증명이 관없는 해고 집행,
규정 준수 위반 확인됨. 최 이사의 손이 떨렸다. 화면이 흐려졌다. 이메일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법무팀이었다. 이게 뭡니까? 왜 프로토콜을 안 지켰어요? 백업 관리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슬랙이 켜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었다. 시스템에서 온 것이었다. 아틀라스. 그들이 지우려 했던 유령의 마지막 숨결. 모든 직원, 모든 부서가 그걸 봤다. 필터도 권한 제한도 없이. At everyone. 행운을 빕니다. 15분 드렸습니다. 그게 다였다. 사무실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CFO는 천천히 일어나 의자가 폭발하기라도 할 것처럼 뒷걸음질 쳤다. CTO는 태블릿을 떨어뜨렸다. 대표이사는 의도치 않게 주저앉으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다. 경고했었군. 메시지는 연기처럼 모든 화면에 떠 있었다. 보복도 폭발도 바이럴 캠페인도 없었다. 그저 슬랙 메시지 하나였다. 죽어가는 거인의 갈비뼈 사이로 부드럽게 밀어넣은 칼날 하나. 너무 늦게 깨달은 방안의 모든 심장박동 소리. 그들이 과소평가했던 단 한 사람은 씁쓸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나았을 뿐이다. 이지수는 그냥 걸어나간 게 아니었다. 그들을 뚫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가 떠날 때 중력도 함께 가져가 버렸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건 사보타주가 아니었다. 이건 뺄셈이었다. 당신들이야말로 기업 정글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누르지 마세요. 안 그러면 당신의 옛날 사무실 추억 스위치를 꺼버릴지도 모릅니다.